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단계 1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가 뭐냐고요? 중세시대 성 주변에 있던 물이 가득한 도량 기억하시나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오늘 배울 내용은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버핏이 58년간 시장을 이긴 비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5가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해자가 뭔지 명확히 이해하십니다. Economic Moat, 이게 뭔지 완벽하게 알게 되고요. 해자의 4가지 유형을 배우시게 됩니다.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비용 우위. 이 4가지 실제를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해자와 가짜 해자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모든 경쟁 우위가 해자는 아닙니다. 가짜 해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해자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십니다. 와이드모트 기업은 연평균 17.3%의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모트가 없는 기업들은 8.2%,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수익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기업의 해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오늘은 애플 등 여러가지 기업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마스터하시면요, 여러분도 버핏처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을 함께 보시죠. 넓은 해자를 가진 성을 찾아라. 그리고 평생 보유하라. 하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은 평범한 수익만 낸다. 이고요. 핵심 원칙 두 번째는 해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무제표에는 나타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ROE, 오퍼레이팅 마진, 가격 결정력,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파트 1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뭔지 중세시대 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이 있으면 주위에 연못이 있죠. 그래서 적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성 A입니다. 해자가 없습니다. 그럼 왕은 평지의 성만 있기 때문에 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침입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전쟁을 해야 합니다. 방어 비용이 엄청 듭니다. 왕은 항상 불안합니다. 수익 낮습니다. 전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도 낮습니다. 자, 성 B가 있습니다. 넓은 해자가 있습니다. 자, 성이 있고 튼튼한 벽이 있고 그 주변에 깊고 넓은 물이 가득한 해자. 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못 들어옵니다. 헤엄쳐서 오다가 지치고 벽을 못 넘습니다. 결과는 전쟁 거의 없고요. 방어 비용 적고 왕은 안정적이죠. 수익은 높습니다. 왜? 평화롭게 장사하니까요. 이걸 비즈니스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결국은 기업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사가 쉽게 빼올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게 해자입니다. 애플의 브랜드 코카콜라 인지도,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이런 것이 다 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자가 있고 없는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 예시는 애플, 코카콜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해자가 없는 기업은 뭐 일반 식당, 소규모 제조업체, 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은 어떤가요?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보호를 받습니다. 경쟁에 강하죠. 그런데 해자가 없는 데는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요? 프리미엄을 받고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근데 해자가 없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계속 해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래서 수익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자, 가격 수익성 보겠습니다. 수익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자가 있으면 리턴 온 에쿼티, 즉 수익률이 15% 넘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10% 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속성을 한번 보시죠.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10년 연속으로 잘 경영이 되고 해자가 없는 기업들은 한 1, 2년 반짝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럼 투자 매력은 해자가 있는 기업은 굉장히 높고요. 투자가 없는 기업은 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기업 선택 기준을 한번 보면요.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넓은 회자, 즉 와이드 모트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경영진이 있어야 된다 평가라고, 세 번째는 이해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된다 얘기하고, 네 번째가 적정한 가격이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자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지속됩니다. 해자가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해자가 있어야 우리가 투자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 해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모닝스타에서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입니다. 와이드 모트 기업 하고 모트가 없는 기업들하고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000를 투자했다고 보면 20년 뒤에는요, 이 수익률 차이가 5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투자해서 5배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자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파트 2입니다. 해자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브랜드 파워고요. 두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고요. 세 번째가 전환 비용, 네 번째가 비용 우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규제나 특허 같은 것도 있지만 요거 빼고 중심적인 요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자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브랜드 파워는 뭐냐면 소비자가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브랜드의 힘입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더 비싼 걸까요? 애플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가격이 999불인데 제조원가는 400불 된다고 하죠. 삼성 갤럭시 S24는 1119불에 팝니다. 그런데 제조원가 이것도 400불, 프로보다 더 비싸죠. 중국산 굉장히 좋은 폰이 600불에 가격이 붙어 있고 제조원가는 350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폰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아이폰을 살까요? 자, 그 답은 즉 브랜드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지위가 좀 상승됩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입니다. 아이폰 있으면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다 연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품질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용자 경험, 즉 iOS 굉장히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판매 가치, 즉 중고로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파워입니다.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제조원가 $400인 걸 999불에 팔아도 다들 삽니다. 이게 해자의 힘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실험은 사람들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일반 콜라를 쭉 놓고는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못 느꼈고요. 일부는 펩시가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코카콜라가 43%, 펩시가 24%, 기타 브랜드가 33%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맛도 비슷한데 왜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43%나 사 먹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년 이상의 브랜드 역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마셨던 겁니다. 해피니스 이미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그럼 행복 그렇게 떠오르죠. 전 세계적 인지도 어디 가도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감정적 연결, 즉 추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이런 즐거운 만남, 거기에 코카콜라가 항상 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죠. 그래서 사람은 맛이 아니라 브랜드를 마신다. 이렇게 해서 이 코카콜라는 브랜드가 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는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자 스타일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뭐냐면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사용자가 늘면은 그 가치는 4배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처음 이제 설립이 됐을 때 하버드 대학생 중심으로 1000명 정도가 사용자였습니다. 그럼 이때 가치는 굉장히 낮죠. 뭐 학교 동료들만 몇 명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다가 2008년도 돼서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가 좀 높아집니다. 왜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024년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30억 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늘수록 새 사용자도 와야 하고 또 모두가 쓰니까 그럼 나도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고 결국은 경쟁사는 그런 큰 네트워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30억 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만드는 해자입니다. 세 번째 해자는 전환비용입니다. 전환비용이 뭐냐 하면 고객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금전적인 게 있고 시간적인 게 있고 심리적 비용 다 포함이 됩니다. 높은 전환비용은 고객 락인, 잔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오피스 다 쓰고 있는데 만약 구글 독스로 바꿔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직원들을 다 재교육 시켜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도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이게 비용이 꽤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시간적 비용이 듭니다. 직원들이 새 도구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존 문서들을 그 변환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세 번째는 리스크가 생기죠.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직원들이 뭐 그냥 오피스 쓰면 되지 왜 괜히 이걸로 바꿔서 해서 불만들이 또 커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비용이 듭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걸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냥 오피스를 계속 쓰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가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계속 씁시다 하는 거죠. 바꾸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30년간 지배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자입니다. 비용 우위, 코스트 어드밴티지죠. 비용 우위는 뭐냐면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거나 운영할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면요. 비용이 적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와 더 싸게 팔면은 경쟁자가 저를 못 따라오는 거죠. 비용이 적으면 더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월마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반 소매점하고 월마트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보시면 매입 원가는 일반 소매점이 한 70% 된다 그러고 매출 대비해서 월마트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많이 물량을 사오니까 65% 매입 원가가 되고 인건비는 일반 소매점이 한 15% 든다고 치면 월마트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이제 인건비가 든다고 하고 임대료는 일반 소매점이 작은 매장들이니까 8% 정도 나오고 월마트는 자사부동산도 있고 좀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 정도 빈다고 합니다. 기타 비용은 일반 소매점이 한 5%, 그다음에 월마트가 어떤 혁신적인 기술 투자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좀 잘 만들고 해서 이제 3%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반 소매점은 이익이 2%가 나옵니다. 월마트는 19%가 나옵니다. 그럼 자그마치 차이가 9.5배가 나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연매출이 6천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래서 공급업체들한테 강력한 협상력을 가집니다. 싸게 안 팔면 니네 물건 안 갖다 줘, 안 팔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효율적 물류 시스템입니다. 자체 배송 시스템 가지고 있고 최첨단 재고 관리 능력 가지고 있고 또 AI로도 요즘에 뭐 수요 예측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걸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기술 투자입니다. 자동화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하고 프로세스 최적화하고 하는 것들을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비용 우위는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해자인 것입니다. 자, 파트 3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모든 경쟁 우위가 해자는 아닙니다. 가짜 해자도 있습니다. 템포러리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우위인 것이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첫째는 뭐 훌륭한 경영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CEO가 훌륭하면 좋죠. 하지만 경영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하거나 사망하거나 이직하면은 그 좋은 경영진도 끝이죠. 그래서 보면 스티브 잡스 이후에 사실 운 좋게도 팀 쿡이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기 제품, 유행은 변합니다. 블랙버리 기억하시나요? 한때는 최고였습니다. 노키아 폰도 한때 최고였고 소니도 폰을 만들었었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구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해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이스페이스 기억하시나요? 한때 소셜미디어 1위였는데 하지만 해자가 없어서 페이스북에게 순식간에 마켓쉐어를 뺏겼습니다. 넷째는 단기 기술 우위입니다. 기술은 모방이 됩니다. 특허도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스마트폰이 대단했나요? 금방들 다 따라잡혔습니다. 이건 진짜 해자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해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5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속성 테스트입니다.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우위가 10년 후에도 계속될까? 그럼 진짜 해자인 거는 코카콜라 브랜드 100년 지속해 왔으니까요. 지속 가능하다. 비자 지속 가능하다. 50년 돼 왔으니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짜 해자는 뭐냐? 아주 인기가 좋은 앱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앱으로 대체를 당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해자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재무제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해자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자, 체크 항목이 뭐냐면은 ROE를 보십시오. 그래서 15% 이상이고 10년 이상 지속된다 하면은 이거는 이 회사는 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마진이 20% 이상이고 안정적인 수치를 계속 보인다 하면 이것도 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해도 매출이 꾸준히 는다 하면 이건 진짜 해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하고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 어떻게 던지느냐? 경쟁사가 10억 달러 투자해도 따라잡을 수 있는가? 우리 회사를? 그렇게 보면 진짜 해자를 가지는 기업은 못 따라잡는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네트워크는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도 그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브랜드도 100년 역사를 만든 건데 그거를 10억 달러 투자해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못 사죠. 자, 그 다음에는 가격 결정력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또 질문해 보십시오. 10%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안 떠날까? 하면 진짜 해자는 애플 아이폰 10% 올린다고 해서 고객이 떠날까요?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면요, 수년간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구독자가 점점점 증가를 했죠. 그럼 이런 데는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테스트 또 한번 해봐야 되죠. 이 회사가 위기에서도 잘 살아남았는가 한번 과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도 겪었고 세계대전도 겪었고 코로나까지 잘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JP 모건도 보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테스트를 쭉 해보시고 다 통과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진짜 해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해자평가 지수 점수표입니다.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먼저 해자평 유형 체크
해자 유형 체크가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파워에 10점, 네트워크 효과 10점, 전환 비용 10점, 비용 우위 10점. 이렇게 해서 40점이 총 되고요. 근데 지속성 평가는 10년 이상 유지 가능하느냐에서 10점 만점 주시고, ROE 15% 이상 10년 평균 10점 주시고,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10점이 최대 점수 주시고, 고객 유지율 90% 10점 만점 주시고, 위기 극복 역사가 있다 10점 만점 주시고 하면 토탈 50점이 토탈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90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90점 이상이 나오면 와이드 모트입니다. 되게 좋은 거고요. 70에서 89점 사이면은 네로우 모트, 그래도 모트가 있다 말씀하실 수 있고, 50에서 69점이면 굉장히 약하다 할 수 있고, 50점 미만은 모트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애플로 방금 전에 있던 점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째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와,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아이폰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아이폰이잖아요. 세계 최고 브랜드, 지위는 계속 상징적이다 볼 수 있고, 전환 비용입니다. 아이폰을 쓰다가 삼성폰으로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전환도 한 1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그 생태계에 락인을 시켜주는 거죠. 애플 생태계, iOS에 익숙하게 해서 이제 못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요거는 앱이라는 게 앱을 다 쓰잖아요. 페이스북도 뭐 아이폰 위에서 쓰니까. 그래도 그렇게 네트워크 효과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점 정도 줄 수 있겠고요. 그 아이메시지, 에어드랍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비용 우위. 그래요. 이게 비용 우위가 있느냐? 그 뭐 핸드폰을 좀 싸게 만들면 더 팔고 뭐 이런 거는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제들이 막 치고 나오는 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점 이것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스스로 보면 요 점수는 10점, 10점, 6점, 6점, 32점이다. 40점 만점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지표 또 보겠습니다. ROE 150%, 뭐 엄청나죠. 이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마진도 뭐 업계 최고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안전성도 보면은 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0점. 그래서 재무 쪽은 전부 다 만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총 해자의 점수는 80%입니다. 그러면 와이드 모트에 있다. 투자 매력도 저평가 시 적극 사야 된다. 왜? 모트가 있는데 싸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계속 저평가 될 때는 사야 된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건 애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 포즈 하시고 요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러면 요 밑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경제적 해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배웠습니다. 해자가 있으면 장기 수익이 나고 투자 매력도가 올라집니다. 해자가 없으면 경쟁이 치열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해자의 4가지 유형을 배우셨죠.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비용 우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는 뭐 애플, 코카콜라처럼 프리미엄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올라가면 가치도 올라간다. 전환 비용은 바꾸기가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AWS 이런 거, 은행도 뭐 그렇죠. 비용 우위,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월마트, 코스코, 사우스웨스트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와 가짜 해자를 구별을 해라. 진짜 해자는 10년 연속해서 ROE 15% 이상 재무제표에 나타나야 되고 경쟁사가 돈을 써도 못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 가짜는 인기나 유행, 단기 기술 우위에서 이제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투자 원칙을 배우셨습니다. 와이드 모트가 있는 회사들은 적극 매수 고려를 하고 장기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쌀 때마다 사셔야 됩니다. 그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 부분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에게 경제적 해자는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해자는 기업이 평균 이상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자, 투자자 유형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공격적 투자자들은 와이드 모트 중심 전략을 쓰십시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을 10에서 15% 정도 담으십시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렇게 되겠죠. 장기 보유하십시오. 그다음에 균형적 투자자다. 그러면 해자 품질 분석 후 투자하십시오. ROE 마진 분석하시고 포트폴리오 5에서 10% 정도 가격 매력도 고려하셔야 되고,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검증된 와이드 모트 기업만 투자하십시오. 배당 귀족주 중심으로 좀 투자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당 3에서 5%. 그래서 종목을 더 많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코카콜라, J&J 그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균형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자 마스터 이제 완료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네 번째 시간에는 실제 기업 해자 분석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해자 중심 접근법은 버핏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고요. 시간의 검증을 견뎌낸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를 찾는 그의 탐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복습 체크리스트 이렇게 쭉 띄워드리고 또 Q&A 세션 좀 띄워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좀 이렇게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